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돌아오셨죠? 네, 브라질에서 귀국한 지 3일 정도 됐고요. 네. 현재 시차에 적응돼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 이 리우 올림픽 기간 동안에도 국내 프로야구는 계속되고 있었죠? 최근 판도 어떻습니까? 네, 두산이 이달 초에 115일 만에 2위로 내려앉았다가 이후에 9연승을 달린 등 살아나면서 2위 NC와의 승차를 다시 5게임 차로 벌렸고요. 두산이 니퍼트와 보우된 장원준, 유이관 등 13승 이상씩을 거둔 탄탄한 선발 투수진을 앞세워서 다시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반면에 이 가을 야구를 향해서 중위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포스트 시즌 마지노선인 4위와 5위 두 자리를 두고 6팀이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요. LG가 이달 들어서 9연승을 챙기는 등 6위까지 뛰어올랐고요. 4위 SK를 한 게임 반차, 5위 기아를 한 게임 차로 추격 중입니다. 7위 롯데와 8위 한화, 9위 삼성도 5위 기아와의 승차가 6경기 안팎이라서 가을 야구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금요일이 됐고요. 날씨가 아주 선선해졌는데 오늘 프로야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네, 고척에서는 3회 말 현재 LG가 넥센에 1대0으로 앞서 있고요. 잠실에서는 2회 초 현재 선두 두산이 롯데를 맞아서 9대0으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3회 초 현재 KT가 SK 1대0으로 리드를 잡고 있고요. 대전에서는 3회 초 현재 한화가 NC에 3대2로 앞서 있고,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기아와 삼성전은 우천 취소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비가 그쪽에 내리고 있군요. 자, 네. 그러면 이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의 근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미네소타 박병호 선수는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힘줄을 바로잡는 수술을 받아서 네. 첫 시즌을 타율 1할 9푼 1리, 홈런 12개로 아쉽게 마쳤고요. 팔꿈치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는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 선수는 조만간에 투구 훈련을 재개하고 올해 마운드 복귀 제도전 의사를 밝혔는데 추후 몸 상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텍사스 추신수 선수는 왼팔에 금속핀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아서 사실상 시즌 아웃됐고요. 피츠버그 강정호 선수도 지난 20일에 슬라이딩 도중에 왼쪽 어깨를 다쳤고 회복까지는 2주에서 4주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아유, 정말 이 부상당해서 고초를 겪는 선수들이 많아서 안타까운데, 자, 또 다른 선수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세인트루이스 마무리 투수 오승환 선수는 3승 2패 12세이브, 평균 자책점 1.79로 호투를 이어가고 있고요.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도 오늘 워싱턴전에 대타로 나서서 2루타를 때리면서 타율 3할 2푼 1리를 기록 중입니다. 슬럼프에 빠져서 마이너리그로 내려간 시애틀 이대호 선수는 마이너리그에서 5할 이상을 치면서 메이저리그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요, 이 중국과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있죠? 네, 축구 대표팀이 다음 달 1일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국과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A조 1차전을 치르는데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역대 전적이 17승 12무 1패로 크게 앞서 있고요. 우리나라 슈틸리케 감독은 20살 황희찬 선수를 비롯해서 손흥민, 기성용, 이청용 등 정예 멤버를 총동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데 중국 팬들이 어마어마 몰려올 거라고요? 네, 현재로서는 3만 명 이상이 몰려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네. 중국이 16년 만에 월드컵 출전이 국민적 염원이고요. 그래서 중국 축구협회가 선수들에게 전세기를 제공하고요. 월드컵 본선 지출 시에 포상금으로 무려 100억 원을 내걸었습니다. 중국 팬들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 6만 6천석 중에 남쪽 스탠드 1만 5천석을 이미 확보했고요. 일반석까지 무려 3만 석 가량을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홈 어드밴티지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서 그 축구 대표팀에게 그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중국 원정 이 팬들의 응원 소리가 더 커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응원전 어쨌든 볼만 하겠군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네, 이 콘텐츠와 데이터로 정치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데이터 정치 분석입니다. 이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 요즘에 뭐 너무 재미있어서 알파리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규찬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예요? 네, 오늘은 최근 수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을 가장 괴롭힌 날씨를 주제로 맞아요. 괴로웠어요. 네, 오늘 맑은 하늘에다가 아주 시원선한 바람 아주 좋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반대로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오는 과정을 돌이켜 보니까 우리 삶에 얼마나 날씨가 많은 영향을 주는지 되새겨보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이 날씨가 정치엔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한번 말씀해 볼까요? 날씨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정말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하룻밤새 이렇게 바뀌지? 깜짝 놀랐고요. 네. 그리고 그렇죠. 말씀한 그대로 하루 버티는 나날을 폭염과 열대야를 거쳐왔는데 이 날씨가 정치에 영향을 준다. 자, 이번 여름 무더위 때문에 전기요금 누진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런 것도 그 한 사례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당장 우리가 경험한 사례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요금 관련 기사 보면요. 더위 때문에 짜증난 사람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댓글들이 잔뜩 있어요. 그거 너무 더워가지고 예년보다 에어컨 더 켤 수밖에 없는데 이 와중에 날라온 딱 전기요금 청구서가 말 그대로 진짜 불에다가 기름 붓는 꼴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반발 여론 커지니까 한시적으로 누진제 완화하기로 했는데 그랬죠? 제가 보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전기요금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횟수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네. 그랬더니 매년 7, 8월 그리고 12월하고 1월 여름하고 겨울에 이제 냉난방 하느라고 일시적으로 전기 많이 쓰니까 좀 불안하신 나머지 네. 한 번씩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때 검색량이 정점을 찍는데요.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2012년 여름이 검색량이 정점이었는데요. 네.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 여름에 급증을 합니다. 무려 가장 많았던 12년과 비교해도요. 무려 3배 수준이거든요. 2012년보다 3배 수준 검색량. 네. 그만큼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짜증나고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라는 얘기인데 지난 7월 세계 평균 기온이 나사가 집계한 1880년 이후 가장 더운 달이었습니다.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을 자린고비가 굴비 모셔놓듯 놓고 보기만 해야 됐던 분들이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분노가 떠오르고 이걸 도대체 어디다 풀까 하던 중에 마침 누진세 딱 걸린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그걸 방치해둔 정부와 정치권으로 화살이 날아가게 된 것 같은데. 자, 이 전기요금 누진제 이슈가요. 그런데 매년 반복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더 특별히 시끄러웠던 이유는 이제 날씨가 워낙 이게 이상하게 더웠기 때문인데 이 날씨의 영향이 이렇게 떠들썩한 이슈에만 그치는 건지 아니면 정당의 지지율이나 선거에까지 영향을 주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조선시대 때 가뭄이나 흉수가 나면요. 이게 다 나라님 탓이다. 이랬었잖아요. 좀 그런 기류가 있었죠. 네, 현대에도 이런 민심이 여전합니다. 아하. 정치학자인 레리 바텔과 크리스토퍼 에컨이 연구를 했는데요. 네. 홍수나 가뭄 같이 유난히 그해 날씨가 좋지 않았을 때 이때 집권당이요. 부정적인 선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게 딱 대표적인 게 2000년에 엘고어가 부시랑 맞대결을 했을 때 네네. 당시 민주당이 집권당이었잖아요. 그랬죠. 그 해가 유난히 홍수와 가뭄으로 피해가 좀 있었어요. 네. 그 영향으로 집권당의 민주당 득표율이 3.6% 감소했다. 그래서 무려 280만 명이 날씨 때문에 집권당에 반대 투표를 했다라는 게 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의 사례가 그게 있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투표 방식 때문에 또 엘고 개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리고 부시가 당선이 됐는데 날씨 탓으로 민주당이 3.6%를
날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요. 이 과거에는 농사를 망치면 뭐 정말 나라님 탓 그랬는데 자, 미국 사례이긴 하지만 여전히 날씨가 안 좋으면 대통령이나 집권당 탓이다. 이게 또 확인됐는데 이 외에 또 날씨가 정치나 선거에 영향을 주는 사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게 바로 선거 당일의 투표율입니다. 아, 요건 좀 들어본 바가 있어요. 네, 그렇죠. 대통령, 국회의원 뽑는 선거가 정말 민주주의의 꽃인데 그날따라 날씨가 어떠냐가 투표율을 좌우하거든요. 네. 1996년에 15대 국회의원 선거 때요. 네. 이게 63.9%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네. 그 이후에는 계속 낮게 나옵니다. 대개 그 날씨들 찾아보니까 다 기온이 뚝 떨어지거나 비가 오거나 이랬거든요. 네. 역대 최저 수준의 투표율 2번이 2008년과 2012년인데 그때 비가 왔어요. 아. 그러니까 일단 비가 오면 투표하게 가는 거를 좀 꺼리게 되고 투표율이 낮아진다라는 가설은 일단 설득력이 좀 있어 보이고요. 야, 이건 뭐 전부 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본 바는 아니니까 네. 왜 안 갔는지 왜 갔는지 이유를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추세를 통계적으로 보니까 어쨌든 비가 오면 투표율이 떨어지더라.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가장 96년 15대 총선 63.9%가 높았던 거니까 이땐 날이 좋았나요? 이때는 날씨가 아주 화창했습니다. 화창했어요. 네. 그럼 투표하고 놀러가도 놀러가더라. 이런 그렇죠. 거군요. 자, 비가 오면 투표율이 낮아진다. 그러면 반대로 날씨가 좋으면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얘기까지 해주신 건데 선거 당일에 날씨가 좋으면요. 젊은 사람들은 투표 안 하고 놀러가기 때문에 보수 정당에 주로 유리하다. 이런 정치 속설 많은데 이거 맞나요? 네, 일단 선거 치른 횟수가 많지가 않아서 검증이 쉽지는 않은데요. 네네. 그래도 속설하고 비슷한 결과들은 있었습니다. 네. 96년에 하고 2004, 2000년에 총선 때 날씨가 맑았거든요. 네. 이때 20, 30대 투표율을 보니까 비가 왔던 18대, 19대보단요. 확실히 낮게 나왔습니다. 낮아지더라. 네. 그리고 투표율이 높아야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게 통설이긴 한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문제는 비 오면 투표율 낮아지고 근데 날씨 좋으면 또 젊은 층이 투표 안 하고 이게 네.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비가 도대체 얼만큼 오면은 어느 정당이 얼마나 손해보고 더 이익 보나. 정교하게 네. 얼만큼 오면 네네. 이거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한국 정당학회부에 실린 예일대 동아시아 연구단의 강우창 박사 논문이었는데요. 2004년부터 세 차례 총선의 결과를 분석했더니요. 강수량이 10mm 증가할 때마다 보수 정당 득표율이 0.9% 줄더라. 그리고 진보 정당이 0.9% 그만큼 늘더라. 그러니까 비가 오면 진보 쪽이 유리하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강수량 10mm마다. 네, 0.9%. 네.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 기상청은 그렇지가 않던데. 네. 자, 이 젊은 사람들이 놀러 가지 못하니까 투표장에 가는 건지 아니면 비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투표장을 못 가서 그런 건지 이유가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결과만 놓고 보면 속설이 근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 그러면 다른 나라 선거에서도 날씨의 영향이 좀 비슷한 추세를 보입니까? 네, 그게 좀 놀라웠는데요. 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정반대? 네. 어떻게 해요? 미국 대선을요. 1948년부터 2000년까지 분석을 했더니요. 네. 선거일에 비가 1인치, 거기는 밀리미터보다 인치 쓰죠. 그렇죠, 1인치 그렇죠. 내리면요. 투표율이 2.4% 낮아지고요. 이건 똑같은데 문제는 공화당 득표율이 0.9%포인트 증가합니다. 미국은 공화당이 좀 보수 성향이니까 네. 민주당보다는 네. 반대로 나왔네요. 비가 많이 내리면 한국에선 진보가 유리하고 미국에선 비가 많이 내리면 보수가 유리하다라는 결론인 거죠. 왜 그래요? 지구 반대쪽이라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 뭐예요, 이유가? 사실 데이터가 거짓말하지 않는데요. 해석이 이제 오류가 있어서 조심스러운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진보와 보수라고 우리가 구분을 했는데 네. 막상 우리와 미국의 진보 보수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혹은 생활 환경이 다르니까 비가 투표에 영향 주는 정도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건 일단 전제로 하고요. 네. 그런데 이거 연구하신 분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네. 날씨가 굳으면 나이 드신 유권자가 젊은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이동하거나 투표하러 가는데 제약을 많이 받는다라는 네. 걸 전제로. 그런데 미국은요.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렇죠. 차가 없는 사람들이 비 올 때 버스 타고 움직이고 이러기 너무 힘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가난하신 분들이 투표를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좀 불리해진다라는 해석이고요. 반대로 한국은요. 미국은 참고로 공휴일이 아니지만 한국은 선거날이 공휴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날씨가 맑으면 놀러 가니까 비 오면 그러면
놀러 가려던 사람들이 투표하러 오고 반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비 오니까 좀 몸이 좀 쑤셔서 못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더라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공간의 개념도 조금 이제 미국과 한국이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재밌는 건 이 확실히 어떤 이 날씨 변수의 효과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미국과 한국은 반대다. 맞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게 뭔지 한번 우리 이 기자님이 더 연구해서 알려주실 수 있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정치 분석 이규창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 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어라, 성주형 요즘 잘 벌더니 냉장고가 2대네? 한 대인데? 위아래 문이 4개인데? 야, 문 4개가 요즘엔 대세야. 너도 바꿔. 롯데 하이마트 냉장고 대전. 특가에 캐시백, 무이자 카드 혜택까지. 혜원아, 냉장고 바꿔줄게. 하이마트로 가요. 8월 5일부터 29일까지 자세한 행사 내용은 매장에 문의.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자, 오늘도 오로나민 씨로 생기발랄하게 출발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민 씨, 오로나민 씨, 발라요 오로나민 씨, 생기발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로나민 씨, 생기발랄 오로나민 씨, 오로나민 씨, 생기 발랄 컴온.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김경수, 진행의 최영일이었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